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탑프로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에 아이스 요원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밝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연구비 지원 중단에 하버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감세 법안 여진으로 여야 충돌이 격화되며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동맹을 해치고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술주 기대감에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민항기가 공군 B-52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선회하며 FAA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정부가 고교생을 농장 노동자로 투입했지만 열악한 환경에 대부분 포기하며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텍사스 법무장관의 이혼 소식이 공개되며 상원 경선에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속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에일랏 항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마스는 전쟁 장기화로 자금과 통제력을 잃고 내부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붉은 고기 과다 섭취가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면서 섭취 조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발생한 국경 세관국 소속 직원의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기조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를 표적 도시로 지목하며 이민 세관 단속국, 즉 아이스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 어떤 상황입니까? 네, 국경 단속 책임자인 톰 호머는 이번 사건 이후 뉴욕시를 우선 단속 대상, 이른바 우선 타겟 지역으로 지정하며 뉴욕시 전역에 ICA 요원들을 대규모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구역을 점령하겠다, flood the zone 이라는 강경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사건,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어봐야겠네요. 단속 강화와 직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사건은 지난 주말 발생한 것으로 비번 중이던 세관국 직원이 무장 강도를 당하다 총에 맞은 사건입니다. 뉴욕 경찰은 이 사건이 직업적 신분과는 무관하며 단순 강도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건을 이민 단속 강화를 정당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단순한 인력 배치 그 이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호머는 ICA 요원들이 범죄 이력을 가진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함께 있는 미등록 이민자들까지도 전원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표적 단속이 아닌 무차별적 단속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그 발언이 지역사회에 어떤 반응을 불러오고 있습니까? 맨해튼 자치구의 마크 레빈 구청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는 호머니 말하는 것은 가면을 쓴 정체불명의 요원들을 거리로 투입해 가족을 갈라놓고 직장을 급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공포 조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와 연방정부 간의 권한 충돌도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뉴욕시는 ICE가 리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내에서 체포 활동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호머는 교도소에서 체포를 못하게 하면 거리에 더 많은 요원을 보내겠다는 식으로 방역하고 있어 헌법적 권한 충돌과 시민 불안이 동시에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이민 정책이 정치적 갈등의 중심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 강화 방침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미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연방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20억 달러 규모 연구 지원금을 전격 중단하면서 이 사안은 단순한 예산 분쟁을 넘어 정치적, 헌법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하람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하버드 대학은 연방정부의 이번 지원금 중단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학문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전례 없는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는 긴급 법원 판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단순한 정치 보복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가 반유대주의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계약상 정당한 해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측은 이를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하버드뿐 아니라 미국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단순히 지원금 중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압박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를 좌파 이념의 상징적 엘리트 집단으로 규정하고 국제 학생 유입 제한, 세금 혜택 박탈 검토, 연방 차원의 감사 확대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를 정조준한 이 일련의 조치는 고등교육기관을 정치적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법적 판단이 이번 사안의 분수령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소송 결과가 다른 대학과 정부 간의 관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하버드가 패소하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대학들도 정치적 기준에 따라 자금이 통제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HTC 뉴스캐치 이아람이었습니다. 정치와 학문이 맞부딪히는 이번 법정 공방은 미국의 고등교육이 지켜온 자율성과 자유의 경계선을 시험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파장은 오래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아람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지출 삭감 법안 통과 이후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해당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깊은 갈등이 생겼고 이 여파로 정부 예산안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슈머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 없이는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60표 협력이 필수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추가 예산 삭감안을 예고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복잡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셧다운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여야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정책은 미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핸드릭스 선임 의원은 동맹과 적국을 구분하지 않는 관세 정책은 미국을 덜 안전하고 덜 부유하게 만든다며 동맹과는 자유무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60여 개 동맹국이 세계 GDP의 38%를 차지하며 군사기지 제공과 무기 개발 분담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로 동맹국 경제를 압박하면 군사협력과 집단 억제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 상승한 6,305.60포인트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0.4% 오른 2895.66포인트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1% 하락한 44,323.0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한국 내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82.58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8.23원 하락하며 138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수세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알파벳, 코카콜라, 테슬라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스다코타 미노트에 착륙하던 스카이웨스트 3788편 여객기가 미 공군 B-52 폭격기를 피하기 위해서 급히 회피 기동을 하면서 FAA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종사는 착륙 허가를 받았으나
다른 항공기가 갑자기 나타났다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재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B-52는 박람회 행사 중 플라이오버 비행을 하고 있었고 사전 공지 없이 민항기 경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종사는 기내 방송에서 거친 기동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고 승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군과 FAA는 당시 항공기 위치와 조율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며 해당 사건은 군민 항공기 간 공역 관리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965년 미국 정부는 멕시코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인 브라세로 제도를 종료한 뒤 고등학생 3,300명을 여름철 농장 인력으로 투입하는 A팀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농장은 남자를 만든다는 구호 아래 고교 운동선수들이 전국으로 파견됐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처음엔 돈도 벌고 모험도 기대했지만 이들은 열악한 숙소와 부실한 식사, 무더운 날씨 속 고된 노동에 금세 지쳐 떠났습니다. 피크를 따던 로이 맥넛은 단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회고했고 많은 이들이 계약을 끝내지 못하고 중도 포기했습니다. 정치권은 처음으로 농장 노동의 열악한 현실에 주목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 사건이 브라세로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처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실패로 기록되었고 농장주들은 다시 이민 노동자 도입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팍스턴이 상원 경선에 출마한 가운데 그의 아내인 앤젤라 팍스턴 주 상원 의원이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하며 정치적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지지 성향의 팍스턴과 공화당 원로 존 커닌 상원 의원의 맞대결에 새로운 변수를 던졌습니다. 이혼 소식에 일부 보수단체는 팍스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코닌 캠프는 팍스턴의 과거 불륜 의혹까지 언급하며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그를 대신할 대안 후보를 고민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홍해 항만인 에일랏 항이 후티 반군의 지속적 선박 공격으로 운영률이 90% 급감하며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항만 측은 매달 약 120만 달러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며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에일랏은 중국, 인도 등에서 차량과 가축 등을 수입하는 주요 항만이지만 홍해를 우회하는 선박 증가로 물류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항만 당국은 정부가 선박당 50만 달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항만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는 작년 10월 이후 상선 145척 이상을 공격했으며 미 이스라엘의 대응에도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에일랏 항 폐쇄는 후티의 상징적 승리를 안길 수 있어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창설 이후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길어지며 정규 전투원 급여 지급이 중단됐고 파괴된 터널과 지휘센터도 복구하지 못한 채 기본적인 행정 운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서비스는 주민 자율 조직에 의존하며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경 세금과 인도주의 물자 장악으로 수익을 얻었지만 전쟁 이후 수입원이 끊기자 하마스는 상인과 주민에게 과세하고 보급품을 몰수하거나 재판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원조 물자를 착복했다고 주장하지만 유엔과 구호단체들은 체계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마스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 탄압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개 폭행 영상과 내부 고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가자 주민은 해방의 희망은 사라졌고 하마스의 판단 실패가 지금의 참사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붉은 고기, 특히 스테이크나 햄버거 같은 일반 육류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붉은 고기를 EA군 발암물질, 즉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고 특히 가공육은 그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합니다. 전문가들은 붉은 고기를 주 3회, 1회당 100g 이내로 제한하고 조리 시 고온 조리를 피하며 마리네이드 양념을 사용해 발암물질 생성을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허브와 향신료가 포함된 양념은 최대 88%까지 유해 물질 생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과 채소, 통곡물 중심의 식단이 암 예방과 건강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금지보다 현명한 절제와 조리법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은 즐겨라라는 말이 있죠. 오늘 피할 수 없는 일에 봉착하셨다면 한번 그 상황을 즐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